여러분 이 그림 많이 보셨죠? 네, 지금 보면은 되게 좀 어색하지 않으세요? 메타버스랑 AI라는 말이 같이 나오면 GPT는 너무 뜨는데 메타버스는 이렇게 허우적대고 있고 GPT는 좀 물속에 가라앉아 있다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게 지금 메타버스는 이제 한물 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오늘 제가 드리는 얘기는 사실 공간이 지능을 만나는 굉장히 중요한 순간입니다. 지금 사실. 그래서 우리가 저런 이슈들을 따로따로 보는 것도 뭐 저렇게 볼 수도 있지만 다면적으로는 저 이슈가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메타버스가 이렇게 호적되는 이유가 뭘까요? 첫 번째는 저희 메타버스 정의인데 가상과 현실이 융합된 공간을 지금 누가 만들고 있냐면 대부분 기업들 공급자가 만들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용역을 주게 되면 굉장히 돈을 많이 줘야 되고 내가 원하는 가상 공간을 아주 디테일하고 정확하고 언제 어디서든 바꿀 수 있는 환경은 아니죠 사실은. 그래서 뭐 공급자가 제한적입니다. 행사용, 전시용 그런 메타버스가 너무 난무하고 있다. 사용하지 않는다. 상호작용이 일어나지 않을까? 그리고 실제로 관련해서 돈 버는 사람들이 막 생겨야 되는데 메타버스 크리에이터들 빼놓고는 실제로 돈 벌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 정의의 기반을 봤을 때 지금 왜 메타버스가 호적되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저런 문제들이 기능을 만나면서 어떻게 해결돼 갈 수 있는지를 좀 설명드리려고 해요. 우리가 메타버스를 만드는 굉장히 중요한 저작 도구인 유니티라는 도구가 있죠. 그렇죠? 이번에 며칠 안 됐죠. 또 실제로 이제 유니티라는 저작 도구에 생성인공지능을 적용을 해서 저 같은 일반 사람들도 그 기능들을 쉽게 사용할 수 있게 게임 속에서 천둥번개를 치게 해줘. 그 안에서 가상인간을 만들어준다든가 이런 모든 것들을 굉장히 과거에는 어렵게 만들었는데 이제는 일반적인 사람들도 보다 더 쉽게 도구의 민주화를 이뤄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은 뭐냐면 생산성을 100배 높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는 얘기가 이제 실제로 1인 유니콘도 탄생할 수도 있다는 얘기가 이 생성인공지능 도구가 민주화돼가면서 그 전에 할 수가 없었던 정말 많은 역할들을 도와준다는 겁니다. 실제로 이런 거죠. 근데 크게는 5가지예요. GPT가 텍스트를 만들어주고 이제는 생성인공지능이 음악도 만들어주고 사운드도 만들어줍니다. 이미지도 만들어주잖아요. 그렇죠? 영상도 만들어줍니다. 2D 이미지를 3D로 바꿔주기도 하고 가상 공간도 만들어주고 가상 인간도 만들어주고 가상 객체도 만들어요. 이 5가지 엘리먼트들을 우리가 조합하면은 그게 결국에는 디지털 세상이거든요. 여태까지 이거를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개인들, 특히나 역량이 부족한 사람들, 전문성이 없는 사람들은 만들 수 있는 게 제한적이었는데 이제는 우리가 아까 이제 문창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의 상상력을 프롬프트로 자연어로 이런 것들을 만들어줘 하면 만들어준다는 거죠. 이 요소들을 다. 저 요소들을 다 내가 원하는 대로 만들고 조합하면 그게 우리가 말하는 넥스트 인터넷 메타버스라는 패러다임이거든요. 근데 저 도구들이 이런 것들을 다 가능하게 해주는 거고 저런 사람을 저는 이제 슈퍼 개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슈퍼 개인들이 모여서 더 큰 일들을 할 수 있다는 거고 아까 조금 전에 몇 가지 예를 들어 주셨는데 이제 패턴드 AI라는 생성인공지능 도구를 사용하면은 지금 제가 입고 있는 이런 옷 패턴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내가 원하는 대로 만들어줘요. 이 패턴을 카페트를 활용한 디자인을 쓰거나 벽지를 만들거나 포장지를 만들거나 아니면 방석을 만들거나 이런 일들을 내가 다 디자인을 하고 프린트 온 디맨드라고 하는 제조업자한테 넘겨주면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내가 이런 일을 할 수 있을까라고 전혀 과거에는 상상하지 못했던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는 여건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인공지능이 그런 것들 가능하게 해주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제가 휴대폰을 꺼낸 다음에 이 방 안에 있는 지금 여러분들과 있는 이 장면이 있잖아요. 이것도 영상으로 촬영하고 나면은 바로 이 공간들을 이 데이터를 3D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휴대폰으로 그냥 가능하게 해주는 그런 도구들이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제가 밑에 보시면 이제 프롬프트로 내가 원하는 가상 공간을 저렇게 만들어주게 되면은 대충 저렇게 스케치를 하고 저기 문이 있잖아요, 그렇죠? 문이 있고 여기도 문이 있고 대략적인 스케치를 한 다음에 나는 이런 공간들을 이러이러하게 만들어줘 디자인을 부탁을 하게 되면은 인공지능이 바로 이게 360도 있고 가상 공간 이미지거든요. 이렇게 만들어주게 됩니다. 그럼 이 이미지들을 내가 원하는 세상으로 임포트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한글 쓰실 때 이미지 다른 걸 바꿔서 쓰시잖아요, 그렇죠? 지금 이 호환성을 높이는데 많은 플랫폼들이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도 가상 세계를 만들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그리고 실제로 여기 보시면 뭐라고 써있습니까? 텍스트 투 메타버스라고 써있죠. 텍스트 투. 텍스트 아까 보면 GPT는 텍스트 투 텍스트를 대답을 해줬고 이미지는 텍스트 투 이미지잖아요, 그렇죠? 이제 여기서는 텍스트를 넣으면은 내가 원하는 세상을 저렇게 만들어 준다는 거죠. 그래서 저렇게 플립돼 있는 저런 것들을 만들어주고 한 다음에 만약에 정말 눈으로 받고
눈이 덮인 걸 바꾸고 싶다 그러면 바꿔주는 도구들이 이제 등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아까 얘기했던 이런 도구들이 이제 아주 완성의 형태는 아니지만 엄청나게 진화하는 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거죠. 매일매일 새로운 도구들이 등장을 하고 있으니까요. 이게 챗GPT가 작년 11월 달에 나왔는데 이 보시는 영상은 챗GPT가 나오기 훨씬 전이 10달 전에 메타에서 발표했던 거거든요. 가상 공간 안에서 여러분과 제가 저렇게 들어가 있는데 저 조그마한 그 인공지능을 빌더봇이라고 합니다. 빌더봇한테 텅 비어있던 가상 공간을 지금 채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말로. 텍스트도 할 수도 있지만 말로 얘기하세요. 자연으로. 저 비어있던 가상 공간이 순식간에 차버리거든요. 그리고 이 안에서 이제 바닷소리도 들리고 제가 여러분들 여기에 모셔와서 이렇게 강연한다면 입장료를 받을 수도 있어요. 이게 GPT보다 먼저 이런 영상들을 보여줬고 시도하고 있다고 얘기해줬는데 사람들이 그때는 이것들을 굉장히 재밌게만 봤어요. 재밌게만. 저런 미래가 언젠가는 오겠지 했거든요. 근데 GPT를 보는 순간 생각이 바뀐 거죠. 아, 텍스트가 이렇게 뛰어나구나. 텍스트 말고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게 엄청나게 많아지는구나. 그래서 이제 다시 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가상인간도 마찬가지인데 작년까지만 해도 우리가 가상인간, 나 닮은 가상인간을 하나 만들려면은 견적을 내보면은 아주 전문 업체들한테 볼륨메트리 룸에 들어가서 이렇게 한 2, 3천만 원 나옵니다. 그렇게 용도로 해서 쓸 수 있는 정말 흔히 말하는 하이엔드의 가상인간이 있고 만약에 농가에서 나의 제품을 알릴 수 있는 가상인간, 홍보할 수 있는 가상인간을 만들고 나의 제품을 소개를 하고 이 제품을 전 세계에 알려서 랭귀지를 다 바꿔주고 어조까지 바꾼 다음에 전 세계에 다 알리고 싶어요. 유튜브에도 알리고 싶고 딴 데도 알리고 싶어요. 이런 일을 지금 할 수 있다는 거죠, 실제로.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들어가는 이 가상세계라는 게임이라는 대표적인 가상세계 안에서 엔비디아가 발표를 했던 건데 에이스라고 하는 근데 저는 우리가 여러분 게임 해보시면 게임 속에 있는 그 가상인간들은 똑같은 말만 하잖아요. 100명이 들어가면 100명이 똑같은 말만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말로의 감은 우리가 GPT로 얘기했을 때 자연스러운 대화를 하듯이 우리가 이제 NPC를 만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키오스크라는 게 사실은 굉장히 많은 분들이 진화된 방식이기도 하지만 굉장히 불편한 방식이기도 하잖아요. 저게 텍스트하고 저 이미지하고 있는 저 방식이 진화된 방식이긴 하지만 이제는 우리가 다음에 조금 전에 보셨던 GPT한테 얘기하듯이 가상인간한테 얘기를 하면 그냥 아메리카노 2잔 줘. 계산하면 굉장히 금방 끝나는 거죠. 마치 사람하고 얘기를 하듯이. 그런 변화가 이제 아주 급격하게 일어나게 되는 시기일 거예요. 우리가 저 GPT가 항상 우리가 얘기하는 아바타 같은 그런 것에만 있지는 않다는 거죠. 이제 이 안에 있는 이제 홀로그램 병 안에서 예를 들어서 저렇게 등장한다는 겁니다.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실제로 지금 클라우드 펀딩을 했는데 30분 단위에서 가까이 되어버렸던 일본의 게이트박스 사례고요. 할인 AI라고 하는 지금 이제 여자분 목소리가 이제 인공지능인데 이분이 팔로워가 굉장히 많아요. 이분과 1분 동안 얘기하면 1달러의 돈을 내야 돼요. 실제로 그래서 돈을 벌었습니다. 실제로 5일 동안 1억 벌었어요. 그래서 워싱턴 포스트가 한 얘기가 이 상태면 이 사람이 1년에 600억에서 1000억 달러짜리예요. 실제로 비즈니스 모델 가동을 하고 있는 거죠. 이제 GPT가 제가 말씀드렸죠. 화면 쓰고만 있는 게 아니라 GPT랑 저 로봇 많이 보셨을 텐데 GPT하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얘기가 말 그대로. 그래서 저 로봇한테 강아지 로봇한테 지금 몇 개가 얼마나 남았는지 물어보면 자기가 대답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상호작용을 하는 거, 인터랙션을 하는데 저 로봇이 우리를 가상세계로 연결시키는 굉장히 중요한 접점이기도 해요. 현대자동차가 얘기했던 메타모빌리티가 지금 아빠랑 딸이 자율주행차 안에서 화성으로 로그인하려고 하는데 아까 조금 전에 보셨던 저 로봇이잖아요. 이 로봇이 전혀 다른 공간을 스캐닝해서 사람들이 로그인할 수 있게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해주거든요. 이게 네이버의 아크버스라도 굉장히 같은 이름이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들의 연결되는 가상과 현실에 융합된 공간이 굉장히 많이 연결되어 있고 그 중간에 인공지능을 만나면서 정말 폭발적인 변화가 저는 앞으로 생겨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지금의 메타버스가 왜 호적되는지에 대해서 크게 세 가지를 말씀드렸잖아요. 가상과 현실에 융합된 공간을 공급자 중심으로 만들었는데 더 많은 사람들이 만들 수 있다. 그리고 그 안에서의 상호작용을 인공지능과 공간이 만나면서 엄청나게 많이 상호작용을 높일 수 있다. 여러분들이 이제 가상공간 안에서 만약에 지금의 작년까지만 해도 만약에 삼성에 있는 메타버스 매장에 들어가서 그냥 그 공간만 있고 휴대폰 아이템들 그렇게 보이잖아요. 거기는 직원한테 지금처럼 얘기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가게 되면 실제 우리가 매장에 있는 직원하고 만나는 것처럼
이제 상호작용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면 들어갈 요인이 생기는 거고 상호작용이 사람과 사람 간에도 생기지만 사람과 사물 간에도 생기고 이제는 사물과 사물 간에도 생겨요. 그럼 엄청나게 많은 인터랙션이 생길 수 있다는 거고 그 안에서 아까 같은 비즈니스 모델들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메타버스를 만나는 이제 접점들도 이제 우리가 TV 안에 저 밑에 있는 트래킹 장비를 붙여 놓으면은 우리가 TV도 이제 메타버스로다가는 접점이 된다는 겁니다. 굉장히 대중화된 기기잖아요, 그렇죠? 주변에 이제 그리고 노트북도 마찬가지예요. 3D 노트북이라고 해서 어떤 안경이나 이런 거 끼지 않고 바로 3D 객체를 보고서 협업할 수 있는 노트북도. 전 세계에 지금 노트북이랑 뭐 TV나 이런 화면이 너무 많잖아요. 그런 모든 기기들이 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AR 노트북이라고 하는 최근에 모니터가 없는 노트북이 새로 나왔죠. 모니터가 없습니다. 대신에 안경을 끼면은 저 안은 디스플레이를 보거나 영화 같은 화면을 보거나. 그래서 우리가 인터넷 혁명 운동이라고 90년대 때 저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때 만들어진 이 웹사이트 수거든요. 웹사이트 수가 거의 없어요. 혁명이 온다는데 웹사이트는 아무도 만든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 2006년에 IT 버블기잖아요. 인터넷 혁명이 온다는데 사람들은 웹사이트를 만들지 않는 거죠. 별로 없잖아요. 온다고 했는데 안 오는 거죠. 그렇죠. 근데 실제로 웹사이트가 만들어지는 시기는 우리가 이런 도구들입니다. 웹빌더라는 도구가 생겨났을 때 정말 많은 사람들이 더 빠르고 다양하고 낮은 비용으로 웹사이트를 만들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지고 나서야 굉장히 많은 이제 웹사이트를 만들어지는데 지금 사실 저희가 메타버스가 온다라고 했는데 안 오죠. 그렇죠? 온다는데 안 오는데 지금 우리가 메타버스가 테이크업할 수 있는, 라이즈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여건은 이런 생성 인공지능과의 결합을 통해서 우리가 만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요즘은 지금 여태까지 과거에 있는 혁명은 97%가 다 이런 형태들이지만 이 가상 공간이 지능을 갖추고 저 안에서 우리가 상호작용하는 비중이 높아지게 되는데 인공지능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근데 이번에 저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스페이셜 컴퓨터라고 애플이 발표한 공간으로 들어가는 기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기기들까지 하드웨어까지. 저 소프트웨어는 생성 인공지능, 하드웨어는 굉장히 많은 기기들이 우리들을 연결시켜줄 것이고 아까 검역기술 얘기가 나왔는데 저 공간 안에 AI라는 검역기술, XR이라는 검역기술 그리고 우리가 블록체인이라는 검역기술들이 복합체가 우리는 만나는 거죠. 그 복합체를 만나는 거죠. 하나의 기술만 만나는 게 아니라 그런 변화가 오고 있고 여태까지는 전문가들이 만든 메타버스였고 그 안에서 사용자들이 스튜디오로 뭔가를 만드는 단계였는데 이제는 AI나 플랫폼이 어시스트하는 그 마지막 뒤쪽에 있는 단계는 스스로 시키는 대로 공간을 만드는 그런 단계로 진화를 해 나갈 것이다라고 해서 말씀드리고 메타버스가 이제 뭐 신세계인 줄 알았더니 신기루 아니었냐라고 얘기하지만은 신기루 속에 신세계를 만나는 그런 시기가 또 올 거라 생각이 들고요.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이나 하드웨어적인 측면에서 인공지능이 큰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 그래서 특히나 이제 아까 좀 얘기가 나왔지만 특히나 농업 분야에 특화된 코파일럿을 산업별로 지금 다 시도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경험의 총체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드리고요. 이상으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